홍장원 메모나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저 이거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 같은 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홍장원 메모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이 그 유튜브 민주당 유튜브에 나왔었을 때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또 이제 민주당 의원과의 접촉 그 이후에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과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홍장원 차장의 메모 작성한 메모 처음에는 박성환 의원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확보한 메모가 뭐 하나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좌관이 옆에서 듣고서 썼다라고 한 거죠. 예. 그러고서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탄핵 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게 사실은 내가 흘려 쓴 게 있고 뭐 왼손잡이나 뭐 휘갈려서 흘렸었고 그 다음에 보좌관에게 깨끗하게 정서를 시켰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태영 원장이 그 국정원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메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좌관이 쓰게 한 게 있고 그리고 왜 때문인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보좌관한테 너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메모는 종적도 없이 사라진 거 실종된 거예요. 저는 그 메모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포스트잇 썼다고 하잖아요. 그 예. 쪽지. 근데 그거를 홍장원 차장이 꾸겨서 버렸다고 해요. 국정원 차장이 원본을 꾸겨서 버렸다? 그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본인이 어쨌든 처음에 이제 뭐 흘려 쓴 메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좌관이 썼다라는 깨끗하게 쓴 메모. 그 두 개의 메모가 개엄날 그때쯤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써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앞에 그 두 개의 메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한 건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이제 뭐 또 검거 요청. 예. 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요청이냐고 그 부분을 정영식 재판관이 재판관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죠.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출되어 있는 그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두 개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메모가 아니라 그냥 괴문서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초반에 증거 능력 있는 메모로 볼 수 있겠냐라는 반론 앞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모가 어떠한 좀 정치계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너가 기억나는 대로 써라. 그러면서 뭐 크로스 체킹이 필요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기억하는 거라. 그럼 앞에 두 개는 이미 사라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심지어 그 썼다는 때 뭐 원장 공관 앞에 썼다는 홍장원 차장의 주장과 달리 CCTV를 확인한 국정원장의 입장은 그때 사무실에 썼다는 거잖아요. 사무실에 썼다는데 그리고 사무실에 있었으면요. 생각을 해보면은 흘렸을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좌관에게 정서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네요. 내가 글씨 잘 못 써도 천천히 글씨 쓰면은 깨끗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홍장원 마지막에 지금 현출되어 있는 메모를 보면은 보좌관이 위에 쓴 게 있고 밑에 홍장원 차장이 또 가필한 게 있잖아요. 예. 검거 요청. 예. 이거 글씨 보면 그렇게 못 쓰지 않아요. 예. 자기가 사무실에서 천천히 쓰면 글씨 그렇게 못 쓰지 않는데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서를 시켰다라는 게 저는 같은 내용으로서 이거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두 개의 메모를 현출을 해서 그것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크로스 체킹을 했을 때 팩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두 개의 메모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메모를 만들게 했고 거기에 본인이 가피를 해서 그것이 지금 현출되어 있는 메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요일 날 다시 나오실 텐데 증인으로 나오실 텐데 그 메모들이 혹시라도 뭐 민주당 의원 측이나 혹은 뭐 한동훈 대표 측이나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좀 집중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갔다는 생각까지도 하는 건가요?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죠. 그건 저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얘기하십니다만 특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저렇게 막 서두르려고 하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지금 그 절차 어겨운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헌재도 스타일 구겼고 2시간 앞두고 미루니까 이거 보면 또 민주당이 가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좀 5대3 기각설이 뭐 루머가 소문이 돌고 하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우겨넣어서 최소한 6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는 득점 포인트는 있는데 들어가면 이것도 갱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또 지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마은혁 후보자를 왜 저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저것도 절차를 막 허겁지겁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모양새를 많이 보였냐. 그 부분을 놓고도 아 이거는 저 허영 교수가 보시기에는 우리법 연구 한 명 더 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헌법- 그렇게 예, 볼 그런-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죠. 주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도 이 마은혁 첫 번째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결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릴 부분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6인 체제라든지 뭐 심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심리가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는 박근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8인 체제로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만약에 무효화됐을 때는 이 두 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은혁이란 사람을 8에서 9로 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이 바쁜 가운데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쁜 가운데 해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굉장히 좌편화된 그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헌법학계의 태도가 보시기에도 정말 이렇게 탄핵하다 보면 헌재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고 마지막 그 허 교수는 지금이라도 법을 지켜서 네. 신중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주제를 막 시간을 길게 잡숴서 하는 했네요. 거예요. 시간이 네. 조금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못 하셨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허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이게 가장 화두인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으로서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넘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어도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신경 써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전의 변호사 강전아 저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현재 계신 분들도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강 변호사, 강 대변인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저희 뭐 장원준 쇼의 장원준에 드리는 고언이 아니고 허영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의아심이자 바람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소중한 시간 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장원준 쇼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끝에만 부탁드립니다만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신 분 좋아요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너무 중요하니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는 거 또 저희 장원준 쇼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장원준 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